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으로 세상을 읽는 김태훈의 우파만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대통령과 검찰의 관계가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삼 정부 시절 김 대통령 아들 현철 씨가 사법 처리된 사실 기억하시죠? 그 시절 대통령과 검찰의 관계를 보여주는 일화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김현철 씨가 권력이 막강하다고 해서 소통령으로 불렸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에 그런 아들을 구속하게 한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나는 김기수 검찰총장에게 직접 전화해 현철이를 구속하라고 지시했다. 김기수 총장은 펄쩍 뛰면서 2월에 이미 조사해보았지만 아무런 혐의가 없는데 어떻게 구속합니까? 여론재판에 의해 구속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납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아니다. 구속해라. 혐의를 찾아봐라. 라고 재차 엄명을 내렸다. 결국 김현철 씨는 구속됐습니다.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저는 김현철 씨가 죄가 있고 없고 여부는 여기서 말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지시를 하는가 그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이 누구를 구속하라 말라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찰을 향해 수사를 하라느니 말라느니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행태가 그때는 물론이고 정권마다 반복돼 왔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란 비판을 받는 겁니다. 이번 정권도 다르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례를 들어볼까요? 촛불 때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이른바 계엄령 문건을 두고 쿠데타 운운하며 검찰에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사건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행위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 하명을 받들어서 수사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무죄와 무혐의로 처리됐습니다. 대통령은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부분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그 수사를 받다가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투신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무혐의 판결이 났습니다. 대통령이 왜 검찰더러 이래라 저래라 수사 지시를 합니까? 그러다가 온갖 사람 고초를 겪게 하고 심지어 사람까지 죽게 했습니다. 이런 게 다 대통령이 제왕처럼 군림하니까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대통령도 사람입니다.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예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제도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삼권 분립도 하고 검찰 독립도 하는 겁니다. 이 정권이 검찰개혁 운운하는데 진짜 검찰개혁은 대통령이 검찰에서 손을 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습니다. 그때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권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불멸의 희망이라는 책입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이병만 씨가 쓴 책입니다. 이 책에 2002년 대선에서 승리한 노무현 당선자가 문재인 민정수석 내정자와 회동해 검찰개혁에 대해 토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003년 2월 20일 웨스틴 조선 호텔 일식당 참여정부 출범 5일 전이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이날 저녁 강금실 법무장관 내정자와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자를 불러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며 사실상 첫 업무 지시를 내렸다. 검찰개혁 지침이었다. 개혁의 핵심은 검찰을 청와대의 손아귀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었고 그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의미했다. 책에는 노무현 당선자와 문재인 내정자가 나눈 대화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식이 들어오는 동안 노 당선자는 자신의 검찰개혁 구상을 펼쳐놓았다. 법무부와 검찰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검찰은 자부심을 가진 전문직으으로 갑시다. 문재인이 물었다. 그 말씀은 검찰을 장악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노 당선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 검찰의 의지에 특권을 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검찰에 대해 서비스만 해주는 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대화를 나눴던 분이 대통령 되더니 내 지시대로 하는 게 검찰개혁이다. 이런 식으로 검찰을 마구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이 정권이 도입한 공수처법이 뭡니까? 자신들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을 막겠다는 법입니다. 그걸로도 모자랐는지 검찰 수사권을 아예 박탈하겠다며 청와대와 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밀어붙였습니다. 그게 마치 검찰개혁의 완성이나 되는 것처럼 선전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검찰은 수사하지 말고 기소만 해라. 이게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는데 지난 한 해 온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엊그제 윤 총장이 물러나자 청와대와 여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현 시점에서 급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검찰개혁 한다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 윤석열, 너 안 나가면 우리가 검찰을 다 망가뜨릴 거다. 이렇게 협박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윤 총장 결국 나가니까 그토록 믿던 검찰이 다시 예뻐지기라도 한 걸까요? 검찰이 다시 우리의 충견이 될 거니까 너무 검찰의 힘을 빼지는 말자. 이런 겁니까? 남의 칼일 때는 검찰이 무섭지 우리의 칼이 되면 날카로울수록 좋은 것 아니냐? 뭐 이런 건가요? 요즘 LH, 즉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했다는 의혹 때문에 온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망국 범죄다. 대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정권은 처음에 수사하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반발이 들끓자 정세균 총리가 다급하게 수습하고 나섰습니다. 국세청도 투입한답니다. 그러나 검찰은 끝내 투입하지 않는답니다. 이러면 지난번 월성 원전 수사 때처럼 범털들은 다 빠져나가고 행동대원격인 일선 공무원들만 잡아놓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LH 사태가 문제가 된 시기에 LH 사장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국토부도 조사에 참여한답니다. 이거 국민 우롱하는 거 맞죠? LH 수사가 얼마나 철저히 이루어질까요? 이와 관련해 검찰 출신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주목할 만한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사건을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 6대 중요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 정권이 검찰의 힘을 정말 집요하게 빼왔는데 그중 하나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습니다. 이 조정에 의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6대 중대 범죄로 축소됐습니다. 나머지는 경찰이 맡아서 합니다. 이번 토지주택공사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아무리 국민 분노를 자아내도 이 조정안에 의하면 검찰이 수사할 수 없습니다. 조 의원이 그 사실을 적시한 겁니다. 청와대는 자기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막기 위해 가진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LH 사태를 맞아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혼란과 모순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잘 압니다. 검찰은 내가 아닌 남을 수사할 때만 필요하다는 이 정권의 태도, 나를 수사하는 검찰이라면 없애버리는 게 낫다는 낯두꺼운 행태,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만 보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검찰관, 이게 합쳐져 오늘날 문재인식 검찰개혁이라는 이제껏 듣도 보도 못한 희대의 검찰 망가뜨리기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